학교를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보낸 허송 세월이 6개월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마냥 놀았던 것은 아니다. 아버지는 조카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면서 군대에는 가지 않고 산업체에서 일하면서 급여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설득했다. 나는 그렇게 하기로 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대전역 앞에 있는 전자기기 기능사 자격증 학원에 등록했다. 자격증이 있어야만 산업체 기능 요원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아버지는 군대 생활을 해봐서인지 자식을 군대 보내는 것이 정말 싫었던 것 같다. 요즘 시대에도 자식을 군대에 보내지 않기 위해 많은 백을 동원하고 있는데 부모의 마음은 누구나 같은 것이란 걸 새삼 느낀다. 필자 역시 자식이 있다면 군에 보내고 싶지 않다. 보내야 한다면 장교로서 보내고 싶다. 그러나 실기시험을 2번이나 치르게 되어 학원장이 시험에 나온다며 답안을 알려줬음에도 기판이 오장동하여 불합격하고 말았다. 그래서 산업기능요원의 희망은 사라졌다. 이즈음 병무청에서 진행하는 요즘 말로 하는 병역 판정검사 신체검사를 받았을 것이다. 나는 시력이 안 좋았다.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는데 난시가 심해서 근시 교정 렌즈보다 더 비싼 렌즈를 주문 제작으로 맞춰야만 했었다. 신체 검사를 받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나는 안경을 쓰지 않고 시력을 측정했다. 그때 안경을 쓰고 시력 측정을 하거나 시력이 제대로 측정되었더라면 나의 군대 생활은 달라졌을 것이다. 아니 정말 군에 가지 않았을 것이다. 어쨌든 경쟁 심리였던 것인지 이것이 평가를 받는다는 것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를 원했던 것 같다. 난시일 때 글자를 보게 되면 선명하지 않고 여러 개로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글자 자체를 알아볼 수는 있었다. 나는 현역 1급 대상자가 되었다. 막상 신체 검사를 받고 현역 복무 대상자가 되니까 군대에 가게 된다는 것을 조금씩 느끼게 되었다. 점차 막막함으로 다가왔다. 나는 여전히 내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부모님의 설득이 큰 영향을 미쳤고 나는 육군 부사관 모집에 지원하기로 했다. 당시 군대는 육군이라는 생각밖에 없었고 당연히 육군에 가는 것으로 생각했다. 육군 부사관 모집은 나에게 어떤 목표를 만들어 주었다. 시작했으니 합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다. 필기시험과 체력 측정이 있기 3개월 전부터 체력 단련에 들어갔다.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줄이고 매일 저녁 유등천변에서 5km 달리기를 했다. 내가 닥칠 어떤 위험도 예상하지 못한 채 나는 희망을 안고 노력했다. 육군은 체력 위주라고 생각하고 필기시험은 준비하지 않았다. 2002년 당시에 인터넷은 있었지만 어떻게 정보를 찾는지 몰랐었다. 아마도 지금처럼 부사관 지원에 관한 정보는 많이 없었을 것 같다. 그저 모집 공고에 나와 있던 체력 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준비했다. 육군 부사관 모집에서 필기시험, 체력 검정, 면접이 같은 날 진행됐다. 아버지는 나를 시험장이 있는 자운대를 지나서 32사단까지 택시로 데려다 주셨다. 나는 정말 열심히 했다. 아무것도 없는 내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당시에 장기 복무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 직업이란 개념도 없었지만 단지 병사로서 군대에 가는 것보다는 좋겠다고 생각했다. 체력 검정에서 정말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필기시험은 그래도 인문계 고등학교로 나와서 그런지 어렵진 않았다. 국사 문제는 6.25 전쟁의 발발 연도를 물었고 영어 문제는 백화점에 영어 단어를 묻는 문제가 나왔다. 면접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시험을 모두 마치고 나는 여전히 군대에 갈 생각에 부풀어 금주와 금연을 유지했다. 최종 결과는 합격이었다. 사실 기뻤다. 이제 사회에 나와 처음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던 그 처음의 마음은 너무나 순수했다.
2003년 초 합격 소식을 받아들고 입대하는 여름을 기다렸다. 그 와중에 징집 영장이 왔다. 나는 육군 부사관으로 입대 예정 사유로 징집을 한 차례 연기했다. 입대일 아버지는 어머니와 함께 택시로 논산훈련소에 데려다 주셨다. 그리고 모두 함께 논산훈련소에 들어갔다.